야간 다이빙은 낮에는 보기 힘든 야행성 해양 생물들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스페셜티 다이빙이지만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동해에 야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 8월 13일 동해 유일의 야간 다이빙 포인트인 양양 남해항을 다녀왔습니다. 동해 야간 다이빙에 관심 있는 다이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쿠버넷 채널. 강원도 양양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간 다이빙을 하기 전에 먼저 해가 있는 동안 다이빙을 하며 지형을 익혀두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늦은 오후 다이빙과 야간 다이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린 오후 4시경 남해항에 도착하니 양양 스쿠버 해양 캠프의 서일민 대표는 막 배를 출발시켜 보트 다이빙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일민 대표가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참봉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드론을 날려보았습니다. 해양 캠프가 있는 남해안 풍경과 야간 다이빙을 하게 될 비치를 드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파도가 거의 없어서 비치 다이빙을 진행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드론을 날리는 동안 보트 다이빙을 나갔던 서일민 대표가 돌아왔고 비치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스태프들이 탱크를 비치 포인트로 옮겨주었고 개폐 가능한 비치 펜스를 열어주었습니다. 입수 지점부터 유도 라인이 있어서 이를 따라 계속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안방과 모래가 섞여 있었고 모래 위에 잘피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잘피들 사이에 곤쟁이 무리들이 흔하게 보였는데 어딘가 헤매가 있을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니 유도 라인은 낡은 인수관과 평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수심은 아직 3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많이 기울어진 시각이라 수면을 뚫고 들어온 빛이 예뻤습니다. 인수관 위에 붙은 청각 줄기에 노래미 한 마리가 앉아있어 이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파도는 거의 없었지만 수심이 얕아서 청각이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안방과 모래가 만나는 곳에서 문어를 한 마리 발견하고 촬영했는데 죽은 것이었습니다. 약한 서지에 문어가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바위에 붙은 따개비 군락을 살펴보고 그 속의 배도라치들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크로형 마스크로 바꿔 착용해야 하는데 그냥 입수했더니 더 안 보이는군요. 노래미도 흔하게 보입니다. 안반 사이에서 봄돔, 뱅에돔도 보이네요. 해조류와 똑같은 색으로 위장한 노래미도 있습니다. 폐인수관 속에도 노래미가 있네요.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꼼짝도 않습니다. 작은 어초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반의 봉우리 근처에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있는 것을 보고 접근했더니 어린 인상어 무리들입니다. 올해 태어난 녀석들이 얕은 수심의 안반 위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군요. 약한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흩어지지 않는 녀석들을 보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충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위 틈에서 언뜻 문어가 보여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 녀석인데 낮 동안 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어린 인상어떼를 보고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얕은 수심이라 파도에 흔들리며 구경하는데 스노클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파도가 매우 잔잔한 날이었는데도 수심이 얕으니 서지가 많이 느껴지네요. 바위 틈에 붙어있는 작은 전복도 보였습니다.
비치 다이빙을 마치고 나와서 포인트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바위가 있고 해변의 암벽 위에는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한여름이라 낮이 길어 저녁을 먹은 다음에 8시경에 야간 다이빙을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밤의 비치 수중에서는 야행성 생물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해조류 사이에 횟대 한 마리가 앉아있고 틀복숭이개 한 마리가 바위 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바위 구승에는 세줄 베드라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슬그머니 움직이네요. 모자반 위에는 개 한 마리가 붙어 있네요. 귓꼴뚜기 한 마리가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가네요. 몸을 숨길 수 있는 모래를 찾는 듯 했습니다. 덩치가 매우 작아서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작은 모래 공간에도 충분히 몸을 숨길 수 있네요. 순식간에 모래를 파고 그 속에 몸을 숨기네요. 어린 문어도 바위와 비슷한 색깔로 위장하고 있다가 슬금슬금 도망을 갑니다. 문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대문어의 새끼인지 참문어의 새끼인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듯합니다. 느낌상 참문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을 잘하고 있었지만 촬영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니 결국 잘피 숲 속으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바위에 위장한 물고기가 또 한 마리 보이네요. 바위와 거의 비슷해 보이는 돌팍망둑이라는 녀석입니다. 밤이라 전복도 바위 밖으로 나와 있네요. 페로프에는 어린 개베드라치도 붙어 있습니다. 바위 아래에서는 망상어가 보이네요. 돌기해삼도 있습니다. 바위 벽에 붙은 새우는 파란색입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또다시 귓꼴뚜기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모래를 찾아서 몸을 숨기고 있군요.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솜씨가 능수능란합니다. 클로즈업 렌즈로 촬영을 시도하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카메라가 많이 흔들립니다. 야간이라 그런지 문어는 매우 흔하게 보이네요. 바위 사이에 몸을 숨긴 노래미가 보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것인지 문어가 자기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물고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커서 힘겨워 보입니다.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문어도 보입니다. 얼추 1시간이 넘어서 출수를 시작했습니다. 입수 지점 바로 아래에 고둥들이 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이빙에서는 참복님이 베드라치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발견하여 사진을 촬영하다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베드라치는 빈 굴 껍질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닮은 뿔이 나 있는 청베드라치입니다. 가까이 가니 들어가 버리네요. 앞동갈 베드라치의 집도 알려주었습니다. 해면 속에서 잠깐 고개를 내밀어 자기 집임을 알려주네요. 다시 청베드라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두 마리의 청베드라치가 있는데 양쪽을 번갈아가며 촬영을 해봅니다. 굴껍질 한쪽에 빨간색의 알을 붙여 놓았는데 더 가까이 접근을 못해서 알에 생긴 눈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혹시라도 해마가 있을까 모자반을 살펴보았더니 실고기가 보입니다. 제법 큰 녀석 아래도 아주 가늘지만 피부 돌기들이 해조류를 닮은
어린 실고기가 보였습니다. 주변에 작은 실고기들이 한두 마리 더 보였는데 아빠 실고기가 육안왕에 키워서 출산한 녀석들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산란기의 이 녀석들을 관찰하면 수컷의 구름배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평일 3회 다이빙을 마친 후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애쓰신 서일민 대표님, 그리고 함께 다이빙하며 해양생물들을 찾아준 천복 박정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은 휴대폰을 다이브 컴퓨터와 수중 촬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이브로이드 센스와 하우징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